주무시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집중하세요. 이거 새로 나가는 진도이기 때문에. 지수야, 엎드리는 거 안 돼. 제목은요, 조금 전에 2차 부등식 이제 그래프 그려서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목은 2차 부등식이 이러이러한 해를 가져야 해요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세워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조금 전에는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서 부등식을 해석했으면, 이제 거꾸로 해를 보고 거꾸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또는 식이 원래 어떻게 됐었는지 요거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네모 박스 볼게요. 1번. 해가 요렇게 되어 있대요. 응? 저 문제 나왔는데. 식 만드는 거 나왔었어요? 네. 이상하군요. 있지 않았냐? 그치. 잘 됐네요. 예습이었으니까. 응. 표정 봐. 자,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줬냐면, 해가 x가 알파랑 베타 사이값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차 함수가 사이값으로 나오는 상황이 있으려면 어쨌든 2차 함수는 x축과 두 군데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나요? 그게 알파, 베타여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메모 한번 해봐요. x축이 요렇게 있을 때 사이값으로 나오려면 두 군데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던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지던가, 어쨌든 2차 함수가 x축과 두 군데서 만나야 하는 상황이야. 맞지? 그러면 필연적으로 얘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를 결정을 해줄 요소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그걸 누가 결정한다 그랬지?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A가 누군데? 제곱의 개수의 부, 그치? 그러면 그걸 A라고 한다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적었지만 이제 생각으로 할 수 있어야겠어요. 두 군데서 만나게. 그러면 사이값으로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사이값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였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사이값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였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야겠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 1번은 제곱의 개수가 1을 가정을 했습니다. 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제곱의 개수, 즉 우리가 A라고 두던 거 그게 1이야. 1은 양수지, 그지? 양수니까 우리 먼저 그려놨던 두 그래프 중에 첫 번째 있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두 군데서 만나도록 그려놓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세우기 전에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x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고 두 군데서 만나는 2차 함수야. 최고차의 개수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서 다른 얘기를 안 했는데 x축과 만나는 두 곳을 알파와 베타로 가정을 했어요. 알파, 베타 이렇게. 그러면 조금 전에 다뤘듯이 x축과 만난다라는 거는 x절편을 찾는 거라서 2차 함수 y에 0을 넣으면 2차 방정식이 됐던 거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두근 알파, 베타를 가져야 해요. 그런데 제곱의 개수를 1로 가정을 하고 시작했으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y에 0을 넣은 거,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표현은 제일 앞에 최고차의 개수 A 이렇게 박아 넣는 건데 지금 요 녀석이 1이다 라고 책에서 가정을 해준 거야.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여기를 A로 지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또 필연적으로 A를 구하는 단서가 필요해요. 지금은 이렇게 되더라. 괜찮니? 그럼 결론은 사이값으로 나와야 하니까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알파 등호가 없으니까 빵꾸, 알파 등호 없으니까 빵꾸, 베타 등호 없으니까 빵꾸. 사이값으로 나오게 하려면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돼요? x축 아래쪽으로 존재해야 되죠. 그러면 부등호로 뭐라고 해야 돼? x축의 방정식이 y는 0이니까 0보다 크다, 작다? 예린아, 작다가 돼야겠죠. 괜찮나요? 따라서 결론은 y는 2차 부등식을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잡을 건데 부등식을 잡기 전에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사이값으로 나오게 하려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으로 가야 되니까 x축의 방정식이 y는 0이었거든. 그래서 0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우리가 찾는 2차 부등식이 된다. 맞죠? 괜찮니?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메모를 해드릴 건 뭐냐. 잘 봐. x축과 만나는 x값이 여기서는 알파는 0을 만족하는 거, 여기서는 베타야. 그리고 가정하기로 처음에 이차함수 그릴 때 가정하기로 베타가 더 큰 값으로 이렇게 보기로 했거든. 그치?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많이 써먹을 내용이야.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가정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1이라는 값이 양수거든. 앞으로 2차 부등식을 풀이를 할 때 마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데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 생겼어. 요거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죠? 시옷 요렇게 해석을 하자고. 사이가 알겠죠? 사이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사이가 뭔데? 해가 x라는 녀석이 작은 근 알파와 큰 근 베타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를 다시 거꾸로 구해보면 여기에 해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호 해가 나오게 되겠다. 부등식의 해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함수를 그려야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거는 2차 방정식에서 하던 얘기라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전개를 하면 좌변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 묶어내고 x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 x 그 다음에 상수함끼리 곱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결국 뭡니까?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과 두 근과 계수의 관계의 얘기겠지, 그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준 거,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상수함 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 해를 다시 볼게요. 이번에는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거를 바깥쪽이라고 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가장자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장자리.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의미에 맞게 여기 책에서 주어진 의미에 맞게 그래프를 바로 그려볼게요. 베타가 더 큰 근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곱의 개수 1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그려볼게요. x축 아래로 볼록하게 알파 베타 두 군데서 만나게. 여기 잘 안 그려지죠? 알파 베타 이렇게 만나게. 그러면 가장자리니까 지금 등호가 없잖아요. 그러면 빵꾸내고 빵꾸내고 알파보다 작다라는 거는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고 베타보다 크다라는 거는 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어때? x축보다 위로 가 있지. 그러면 부등식에서 부등호 방향이 뭐가 되는 거니? 2차 함수가 x축 y는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세워주면 되겠지.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자, 는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보고 인수분해된 형태로 쓰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아래로 볼록한데 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생략하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없으면 여기를 또 a라고 세워줘야겠죠. 이게 지금 1이라고 가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서 알겠지만 해가 가장자리로 나오려면 즉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라고 나오려면 왼쪽 그림처럼 2차 함수가 x축의 방정식 0보다 크다 라고 부등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괜찮지? 되겠니? 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개한 형태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해서 빨리빨리 한번 해보자. 1번 해가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값 그리고 제곱의 개수가 1이래. 그렇다면 부등호 방향이 시옷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 메모 안 하고 온 거 있는데 잠깐만 보고 가자. 아까처럼 이렇게 2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면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라는 걸 봤을 때 다시 한번 는 0을 만족하는 여기서 x값은 알파 여기서 x값은 베타야. 그랬을 때 크다.
부등호에서 부등호가 2차 함수 쪽이 크다. 이거를 우리가 기역으로 해석을 하자고요. 그래서 가장자리로 이제 그래프 생략하고 바로 해를 찾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다시 내려올게요. 그래서 보기 1번. 해가 이렇게 x값이 사이값이면 0보다 작다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알겠죠? 왜? 제곱의 계수가 1 양수니까.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1이랑 5니까 인수분해 된 형태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야겠죠?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 a라고 넣었던 자리에 1이라고 박아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부등호 방향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사이값으로 나오려면 제곱의 계수가 양수니까 시옷 그려주면 된다고요. 시옷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알겠지? 두 번째, 이거는 뭐예요? 해가 가장자리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제곱의 계수가 1, 양수니까 기역으로 해석되도록 부등호 방향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또는 3이 해가 되려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있는 인수분해된 형태로 가장자리로 풀려야 되니까 기역의 모양이 왼쪽이 크다. 이렇게 부등호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없지? 그 다음 볼게요. 2차 부등식이 제목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될 조건입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조금 전처럼 이렇게 일부분의 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실수 전체가 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려면 결론은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얘기가 나왔네요. 이거 뭐 하는 거라 그랬지? y 자리에 0을 넣는 거니까 x 절편 찾는 거라고 했죠. 2차 함수의 x 절편 찾을 때야. 그 말은 뭐예요? 2차 함수가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냐를 따지고 2차 함수를 그려서 해석을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시영아, 판별식은 뭘 확인하는 거라 그랬지? x축에 만나. 그렇지.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보려고 보는 식이었어요.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한 군데서 접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요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결론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만족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럼 1번 해석해볼게. 왼쪽이 2차 함수거든. 모조리야. 모조리 1, 2, 3, 4번.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 전부 2차 함수고 모양이 다 똑같죠? 그리고 오른쪽에 0은 x축이야.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1번으로 가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니, 승우야? 좌변에 2차 함수가 우변에 누구보다 0이 뭐였는데? x축이었지. 보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해야 돼? 커야 돼. 그런데 모두 그래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니? 일단 결정해보세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되니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되니? 2차 함수가 x축보다 모두 위에 있어야 돼. 결론만 그려볼까요? x축이 이렇게 있어.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야 되니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되니?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야겠지. 만약에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선생님이 그렸다가 지울게.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당연히 이건 안 되죠. 왜? x축 위에 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건 아래에 있으니까. 걸쳐놓으면 되겠니? x 모두가 아니잖아, 그치? 위로 가는 것만 해가 되는데 우리는 모든 x에 대해서 위로 가고 싶거든. 그러면 아무리 위쪽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더 내려오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잖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래로 볼록해야 돼요. 근데 아래로 볼록하기만 하면 되니? 안 되지. 아래로 볼록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끌어올려야겠죠? 위로 올리다 보면 접하게 그리면 어떻게 되니? 안 되겠지? 왜? 위에 다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접하면 x축과 만나는 즉 y가 0이 되는 상황이 한 군데는 있을 거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서연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얘기해보면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예린아?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려면?
그렇지. 제곱의 개수인 a가 어때야 돼? 0보다 크다. 양수여야 아래로 볼록한 겁니다. 두 번째, x축과 만나야 해요? 만나지 않아야 해요? 안 만나야 해요. 안 만난다는 건 뭐죠? 판별식으로 간다 그랬지, 그지?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해요. 0보다 작은 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거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로 해석했었거든. 맞지? 그래서 필수적으로 그래프를 꼭 그려가지고 확인을 하세요. 소연아 그려놨어? 네? 요 그래프 그려놨어? 아래 있는데요. 옆에다 그려봐. 눈으로 보는 거와 그리는 건 조금 다르죠. 지수! 네. 그려놨냐고.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해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차이가 뭐밖에 없어요? 등호가 들어간 차이밖에 없어요. 이 말은 1번처럼 모조리 위에 있거나,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이게 0보다 크거나 또는 0과 같다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모조리 위에 있어도 되고 는 0을 만족해도 된대요. 이 말은 뭐예요? x축과 만나긴 해도 된대.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건 안 된대. 이런 얘기야. 위에만, 완전히 위에만 있거나 같아지는 것까지만 허용할게.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1번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모조리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는 0까지, 즉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하는데 밑으로 내려온 건 안 되니까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할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는 0이 될 때는 딱 하나,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한다 그러면 알파에서 는 0을 만족하는 거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모조리 0보다 큰 걸 만족하는 구간이 되는 거야. 맞지? 자, 이렇게 되면 승호, 최고차의 개수 a는 어때야 돼? 그래프 모양 보고 결정해봐. 그렇지. 무조건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판별식은요? 그렇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둘 중에 위에 있는 그래프가 붕 떠 있잖아, 그지?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라는 얘기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접하고 있으니까 0과 같다라는 얘기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내용 이해 없이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만 보고 그래프가 x축보다 전부 위쪽으로 가 있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판별식은 x축과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보려는 식이지, 그래프 위로 간다 밑으로 간다 이걸 따지는 식이 아니라고요. 시영아 맞지? 세 번째로 가볼게요. 짜잔. 이번에는 작다. 모든 x에 대해서 작다. 즉 2차 함수 모조리 x축보다 밑으로 가야 됩니다. 시영아, 위로 블록해야 되니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 그렇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위로 볼록한데 만나면 되니 안 되니?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모든 그래프가 그래야 돼. 안 되죠.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부호 결정해볼까? 제곱의 개수인 a의 부호는요?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은요? 0보다 작아야 돼. 맞아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등호가 들어가 있는 차이가 있어요. 이건 뭘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접하는 거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0과 같거나 작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0보다 작은 거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0과 같은 거는 접하게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제곱의 개수 a가 0보다 작다. 그리고 판별식은 붕 떠있는 거, x축과 만나지 않으면 0보다 작다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건 0과 같다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야 해. 괜찮죠? 그래서 밑에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 한번 그려봤습니다.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피곤해라. 자, 여기 있는 거를 다 풀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있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필수 예제 15번 볼게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어머나,
요거 좀 주의하라 그랬죠. 2차 부등식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제곱의 개수인 a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포함하고 시작합니다. 알겠죠? 2차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돼야 된대요. 짜잔. 마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런데 잘 봐. a가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됐어. 선생님이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풀린다 그랬지? 가장자리로 풀린다 그랬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면서 어떤 숫자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가장자리로 풀리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큰다라고 풀리는데 지금 어때? 얘 사이값이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어디를 고쳐야 돼? 어디를 수정을 해야 돼? 그렇지. 여기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A는 음수가 되어야 하는구나를 볼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그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사이값으로 주어져야 된대.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사이값으로 나오려면 2차 함수가 x축과 두 군데서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2차 함수, 좌변에 있는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데 그게 사이값으로 나오려면 위로 볼록하게 그려놔야 여기 사이값에 해당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 맞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는 그 x값이 위에서 정해진 거네. 얼마? 마 3, 그 다음에 4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 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쁘게 쓰면 x축과 만나는 게 마 3, 4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어떻게? 최고차이 계수 a로 지켜주면서 마이너스 3이 해가 되려면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와 4가 해가 되려면 x 빼기 4라는 인수를 가져야겠지. 여기까지 2차 함수식을 적어줄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머나 이거네요. ax제곱 플러스지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됐는데 자 조금만 더 정리할게. 처음에 있던 부등식이 그러면 a x 더하기 3 x 빼기 4 이게 0보다 크다를 풀어낸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a는 음수였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a와 bc의 관계를 한번 찾아내고 새로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자고요. 괜찮지? 정리를 해보면 a에 자 여기는 전개를 하면 x제곱 3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상수항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는 전개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될 거니까 1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a가 b가 돼야 되는 거고 상수항 마이너스 12a가 c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첫 번째 부등식에 다시 끼워 넣은 거네. 그래서 a와 b, c 각각의 관계를 알아냈으니까 이제 돌아가서요. 새로운 2차 부등식을 세워볼게요. ax제곱 그대로 써볼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예요. b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b를 하면 플러스 a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c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2a 이렇게 대신해서 집어넣으면 그게 0보다 크다. 이거를 풀어주면 되겠군.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어? 모든 항에 a가 곱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 a로 나누고 시작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a를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예리나 뭐니? a가 음수다라는 거야.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a로 나누고 시작하면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겠네요. 괜찮지? 됐나요? 따라서 인수분해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예리나? 해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와 3 사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결론은 해 찾으는 거 맞죠? 해를 구하세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16번으로 가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차함수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여기가 아까랑 조금 다르죠? 2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않고요.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지? 승호야, 무슨 차이가 있니?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2차 부등식일 필요 없다. 그럼 뭐가 가능해요? 여기서? 그렇지. 지금은 a 플러스 2라는 x제곱의 개수가 뭐가 될 수 있다? 0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가능하다. 알겠죠? 요거를 점검하지 않아서 오답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내신 시험에서. 체크해놓으세요. 그래서 부등식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크게 첫 번째 a 플러스 2가 0이 될 때를 꼭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2차라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a 플러스 2가 0이 아닐 때를 가정을 해야겠죠. 그럼 1번부터 가봅시다. a 플러스 2가 0이라 함은 a가 안 해도 되겠네요. a 플러스 2가 0이라 함은 여기가 0, 여기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빵빵 처리를 하면 그거 10 그대로 써볼게요. 0 곱하기 x제곱 빼기 2배 0 곱하기 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되거든. 여기가 됐니?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어야 되는데 잘 봐. x에 뭘 넣더라도 우리 0 곱하기 하고 있으면 의미가 있니 없니? 다 빵이지. 결국은 여기 남는 부등식은 요거란 말이야. 근데 4가 0보다 큰 건 맞잖아. 참이죠. 종합하자면 우리가 x에 뭘 넣더라도 결론이 4가 0보다 크다라는 참인 결론이 나오니까 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맞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가능한 거야. 여기서 원하는 상황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짜잔. 이번에 x의 개수인 a 플러스 2가 0이 아니면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2차 부등식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로 해석이 돼야 돼. 예린아. 0보다 크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누구보다? 그렇지. x축보다 위에 모조리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아래로 볼록하게 붕 떠 있어야 돼. 맞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인 a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아래로 볼록한 거잖아요. 그리고 판별식은요?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로 가야겠지.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은요. 여기서 조금만 더 볼게. 1차의 개수를 보면 이만큼입니다. 여기에 뭐가 보여요? 2 곱해져 있는 거 보여? 이 얘기를 왜 해?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 요거 C까지 써볼게요. 짝수 판별식은 1차 개수 절반 그러면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것의 제곱 빼기 AC로 외우고 있는 제곱의 개수와 상수항 곱하는 거. 그럼 A 플러스 2 곱하기 4가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쓸게요. 4배의 A 플러스 2. 이게 어때야 돼?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A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어도 되고, 선생님은 공통인수 묶어내 볼게요. A 플러스 2 앞에 2개, 뒤에 하나 있으니까 묶어내면 첫 번째는 A 플러스 2, 두 번째는 빼기 4 이렇게 묶일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면 A 플러스 2에다가 중괄호로 묶어놓은 것은 A 빼기 2가 될 거고 이게 0보다 작다야. 짜잔.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야. 시영아 이거 어떻게 풀리니? A는 2나 마이너스 2다. 그거는 는일 때고 부등식이잖니? 네.
가장자리야, 사이값이야? 아, 그거 보는 거예요? 부등식인데 내가 뭘 물어보겠니? 사이값. 사이값이 되겠죠. 는 0을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2, 2 이렇게니까 사이값은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이렇게 사이값으로 풀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얘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있던 a 플러스 2, 이 2차 함수의 최고 차이 개수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a의 범위도 반영을 해야겠죠. a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값 이어야 하니까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은 밑에 거겠죠. 그죠? 되겠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을 찾으면 지금 요 녀석 들고 갈 거고요. 우리 첫 번째 케이스에서 뭐가 있었어요? a가 마이너스 2도 가능하다고 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런 걸 두 개를 합쳐주면 마이너스 2가 여기는 빠져 있는데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 있겠죠? a의 범위, 우리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족하게끔 하려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을 했어요.